여기 합쳐서 쓰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총 9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구인철 국무조정 실장님, 예, 제가 지난 7일 날 쓰레기 문제 언급했잖아요. 네네, 이 플라스틱 비닐 예, 2배씩 증가하고 있고, 네, 인천시는 10월 15일 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 네, 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서울 전혀 뭐 반응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9월 15일 날 2015년 사자협의 맺은 것 철저히 성실히 잘 이행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데도 한 5년 이상 걸리고, 네, 여기에 보면은 2015년 맺은 계약서에 보면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며 대체 매립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지금 15년도부터 20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에 환경 부분이 들어간 거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좀 고민하셔서 서울시, 경기 또 인천 환경부 고민하셔가지고 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매립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나라, 이 쓰레기 후진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자원 순환 시스템 개선까지 포함해서 네,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공경위원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제가 그 10월 6일 날 네이버에게 267억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부과의 근거를 제가 이제 보려고. 아, 네. 예. 그래서 관련 매출이 어떻게 산출이 됐고 부과율은 어떻게 되고 네, 네. 부과의 근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전원회의에 거치질 않아서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날짜? 어제 얘기입니다. 저희 한번- 전원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요. 합의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는 게 10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결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의결서는 보통 합의가 끝나고 2개월 내지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나옵니다. 네. 제가 모든 걸 고민해서 이렇게 네네. 결정이 됐으면 결정에 대한 근거를 달라 하는데 안 줬어요. 네, 네. 내부적으로 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관련해 가지고 260억 정도의 과징금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 없어서.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이버 쇼핑을 어쨌든 통해 가지고 근거를 주셔요. 네네 네이버 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아니 쇼핑 그러니까 국세청도 과세를 하면 과세의 근거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근거를 달라는데 안 주는 건 저희가 의결서가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의결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부 결정문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달라면 줘야죠. 뭐가 그러면 의결서 나올 때까지 뭐 결정이 달라집니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근거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그건 저희가 내부 자료 의결서를 할 때까지 그 결과가 변합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합의 내용만은 따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저희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못 밝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정거래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럼 공정위가 바뀌어야 돼요.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관련 매출액은 여기에서 전체 쇼핑액이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수수료율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를 건 하시는 거기에 겁니다. 부과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희가 근거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저희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지. 예, 의원님 가 실로 이렇게 사무실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처장님, 네. 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법 보훈단체들이 감사 보고서도 보니까 10개 중에 5개가 적정 의견도 받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20억 이상 수익 사업에 대해서 외관법도 보니까 2015년 17년까지는 적정 의견이 58%인데 18년도에 74%, 19년도에 78%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한군의회 같은 데는 3년간 의견 거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이 수익 사업이나 아니면 공법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거기에 마땅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임 관련해서 보니까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경우 보니까 부채가 2017년도에 128억에서 2019년도에 153억, 그래서 25억이 증가했고요. 네. 자본도 보니까 72억이 완전히 저분 잠식입니다. 네. 그게 이제 30하루 인수하면서 수상택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사업성도 떨어지고 매각도 안 되고 선박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고 이용객은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전기 노선 중단돼 있고 그렇죠? 네. 뭐 관광 택시만 예약으로 하고 있는데 특임은 들여다 보면 매각 자산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훈처가 계속 독려한다고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일반 그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그 좀 다르잖아요. 공법 보훈단체는. 그래서 정관에서 해산 사유나 총회 해산 사유로 해서 해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뭐 특임단체가 현재 저희 수익 사업하는 단체 중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수익 상태가 나빠진 예. 그런 단체로 저희도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번 처리 방법을 좀 예, 고민하셔서 예. 저희 의원실에 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네. 말씀하셨던 그 의견 거절하고 하던 그런 외부 감사에 네. 대한 부분에 좀 저항하는 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 제재하는 방안이 좀 미약하고 제대로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15일 날 제가 이제 우리 하이옥 선생 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제보를 하고 또 용기 내고 당신 사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석도 좀 세워놓고 이랬잖아요. 기존에 있던 비석은 그쪽에서 파손해가지고. 근데 주변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처장님께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서 뜻을 전하는 게 네,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권익위원장님, 이게 이제 제보자가 이제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공익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11월 20일 이후 예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이 지나면 하여튼 이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일단 먼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